자,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의 비교 총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서 7문제가 나오고요. 주택법도 시험에서 7문제. 여기서 14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건축 주택에서 우리가 9개에서 10개 정도를 맞출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건축법이 좀 상대적으로 요즘에 많이 어려워져서 이게 어려우니까 4개, 주택법은 많이 쉬워졌으니까 5개. 그래서 아무리 못 맞춰도 최소 9개를 맞춰야 편하게 합격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과 주택법은 단순 암기 문제라서 뭐 인문과정에서 따로 다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법의 내용을 비교하시고 어려운 법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바로 1월, 2월 기본 강의부터 바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두 법의 차이점은 좀 알고 보시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건축법에 건축하는 자를 무엇라 부르냐면요, 건축주 그럽니다. 그럼 주택법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주체 이렇게 부르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대상을 보는데요,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공장은 건물이죠.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상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상가도 건물이니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자, 공장이나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법을 적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주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을 만들려고 할 때는 건축법과 주택법 둘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법의 구별 실익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두 법의 구별 실익은. 자, 여기 수식어가 이렇게 있네요. 한 번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만드는, 한 번에 여러분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한 번에 만드는 주택의 개수가 29호, 29세대, 29개 이하면, 단독이나 공동이 29개 이하면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한 번에 만드는, 자, 단독이나 공동이 몇 개 이상이면, 30개 이상이면, 이 호라는 것은요, 가가 호호 그러죠. 단독주택을 세는 단위가 호, 공동주택을 세는 단위가 세대. 너희 아파트 몇 세대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호,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을 적용하고, 29호, 29세대 이하, 그러니까 한 번에 건축하는 게 29개 이하면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 자 2000세대예요. 그럼 이 2000세대를 한 번에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법을 적용받았어요? 주택법을 적용받은 겁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만들었어요. 1호를 만들었다고. 1호 집 한 채 만들었죠. 허가받아서. 한 채를 만들 때는 무슨 법을 적용받았고요? 건축법을 적용받았다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게 아파트면 대부분 주택법을 적용받은 거죠. 한 번에 30개 이상이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단독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뭘 적용받았을까요? 건축법을 적용받은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법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를 한번 따져봅시다. 한 번에 만드는 게 몇 개요? 29개 이하. 한 번에 만드는 게 몇 개 이상이요? 30개 이상. 피해자가 누가 많아요? 자, 주택법이 피해자가 훨씬 많죠. 최소 30명이죠. 최대 수만 세대죠. 건축법은요, 피해자 한 명이 보통이죠. 한 채 만드니까. 최대 몇 명이고? 29명이고. 여기가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국가가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 거죠. 무엇에 대한?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더라, 보호 가치가 크다는 거죠. 보호해야 할 게 너무 크더란 거예요. 그래서 만든 특별법이 주택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 허가는 주택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어줍니다. 그런데 대형 건물 있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더라. 또는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더라. 21층 이상이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더라. 이럴 때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내주고 이보다 작으면 구청장이 허가내줍니다.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9개 이하를 만들 때는 건축 허가를 받고 30개 이상을 만들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뭘까요? 사업계획 승인이 집단 건축 허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 법률 용어를 만들어 했으면 사업계획 승인하지 않고 집단 건축 허가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30개 이상 한 번에 허가 주기. 30개 이상. 그러니까 자 집단 건축 허가죠. 여기 건축 허가, 여기도 건축 허가. 그럼 둘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구별짓기 위해서 우리 주택법은 건축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집단 건축 허가 한 번에 30개 이상 허가 주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구청장이 없어요. 왜 없냐면요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일개 구청장에게 이런 아파트 설치 허가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면적이 좀 작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다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지사, 시장, 군수. 심지어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누가? 국가가. 국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승인받고요. 뭐 지역균형개발에서 필요하더라. 이러면 사업계획 승인, 국장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에 국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들이 왜 있냐? 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취지예요. 구청장이 없는 것과.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마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마저도 통제를 하겠답니다. 자, 국가나 LH공사가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와서 뭘 받으세요? 승인.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피해자 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다시 점검해 볼게요. 자, 주택법은 뭐가 많아서요? 피해자가 많아서 자 특별하게 간섭을 할 필요가 있어서 특별법으로서 주택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때 29개 이하의 주택을 만들면 뭘 했을까요? 건축허가. 한 번에 30개 이상을 만들면요 사업계획 승인, 집단 건축 허가. 사업계획 승인에는 구청장이 없더라. 근데 국가도 LH공사도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더라. 이건 같은 취지란 거예요. 국가도 LH공사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국가가 간섭하는 거고, 구청장은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일개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거. 승인권자 부분에서 잡아야 될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착공입니다. 건축 허가받고는, 건축 허가받는 것은 29개 이하로서 주택개수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좀 짧아요. 2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만약에 2년 미착수면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연장합니다. 뭐 공장 같은 경우는 착수기간이 3년입니다. 공장은 3년. 보통 허가받고 착수기간은 몇 년? 2년. 2년 내에 착수 안 하면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됐죠? 근데 주택법은
주택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학계 승인받고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5년 미쳤으면 취소해야 한다요? 취소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정답하면 1년 범위 연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2년 미쳤으면 취소해야 한다.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요. 건축법은 피해자 수가 1명, 많아야 29명. 그러니까 2년 내에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없애버려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쓰지만 여기는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취소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학계 승인권자에게 판단의 여지를 줬어요.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하면 몇 년 범위 연장? 1년. 근데 이제 여기 최초 공구 외의 공구 나왔죠? 이게 뭐냐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데 자 공사구역을 공구 그래요. 공사구역을 이렇게 하면은 전체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를 최초 공구 1공구 하는 거죠. 여기를요 최초 공구 외의 공구 여기가 2공구가 되겠죠. 최초 공구 외의 공구. 그러면 여기요 최초 공구와 최초 공구 외의 공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요 최초 공구입니다. 무슨 공구요? 최초 공구에서는 이렇게 사학계 승인받고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고 요 두 번째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2년 내 착수해야 돼요. 2년 미착수해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게 최초 공구니까 승인받고 5년이었죠. 여기 두 번째는요.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승인받고가 아니라 조심하세요. 연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입니다. 착공 신고일 기준으로 있고 여기는 2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승인받고 2년이면요. 여기는 승인받고 5년, 여기는 승인받고 2년이면 이게 최초가 되는 거죠. 최초 외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바뀐다는 거 아셔야 돼요.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미착수면 취소가 안 되는 게 여기를 벌써 건설해서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공구란 단어입니다. 자, 공사구역인데요. 얘는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사구역을 이렇게 최초 공구, 최초 공구, 외의 공구로 나눕니다. 각각 공구별 세대수가 300세대수고요.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공구를 나눠서 여기 최초 공구는 300세대 이상을 이미 공사 끝내서 사용검사 받고 분양했어요. 그리고 여기 최초 공구 외의 공구를 2년 내에 착수해야 됐죠. 착공 신고부터 2년 내에 착수 않더라도 취소하면 안 되는 게 여기 300세대 이상을 폭파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미 여기 분양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공 신고부터 2년 미착수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요거 다시 건축법은 피해자가 별로 안 되니까 착공 2년 내에 하면 되고 2년 미착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돼 있고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착수기한도 넉넉하게 5년 줬고 5년 미착수해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자 최초 공구도 이렇게 공구를 나누자면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가 돼 있고 요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2년 미착수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이만큼 이미 사용검사 분양이 끝났으니까 요걸 취소하면 전체가 취소되잖아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 공급한 게 폭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여기가 출제 포인트죠. 여기가 착공이 양쪽 다 시험 문제입니다. 건축법은 2년 미착수면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은 5년 자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둘 다 정당하면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과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주택법이 피해자가 많아서 이게 특별법이라 그랬잖아요. 특별 취급한다고. 어떻게 특별 취급하는가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절차는 시공감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은
우리가 건축 허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사 끝내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그랬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이런 단어들을 익혀놓으시면 돼요. 집단 건축 허가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사용 검사 이렇게. 자, 단어 설명할게요.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요 세 단어가 우리 법에서 쓰입니다.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세 단어가 쓰이는데요. 토지는 준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건물은 이렇게 사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건물은 사용하니까. 그럴 때 건축법과 주택법을 구별짓기 위하여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머지 토지 관련되면 준공 검사. 하여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 검사, 준공 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퉁친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셋은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토지는 준공, 건물은 사용,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나머지 토지는 준공 검사. 세 단어는 같이 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준공이라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다. 아셨죠? 문제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 검사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를 겨울에 끝냈어요. 아직 적용을 못했습니다. 건물을 먼저 사용하고 싶더라.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건축법이 몇 년? 2년. 대형 건축물은 안방공사로 장기간이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읽어봐요. 임시 몇 년? 임시 몇 년? 2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임시. 그 다음에 주택법의 임시 사용 승인은요, 대지를 조성할 때는 구획별로, 이렇게 대지 조성 사업 할 때요, 자, 요만큼만 조성했대요. 구획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구획별 하는 말이 뭐냐면, 칸칸이 이런 말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요, 동별로, 주동. 101동 끝냈고요. 이제 102동 공사 중이래요. 그럼 101동 먼저 내준다고요.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하여 이렇게 읽어요. 대구, 주동, 꽁세. 대구에서 임시 사용 승인 받자고 주동한 놈 이름이 꽁세랍니다. 대구, 주동, 꽁세. 자, 공동주택은 세대별이 뭐냐면 요 건물을 다 지었는데, 자, 한 군데 101호, 301호, 302호, 501호가 하자가 있으면 요 세 개는 놔두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먼저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신다고요. 그럼 하자 있는 이것은 하자 보수한 다음에 사용승인 내주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게 임시 사용승인 세대별 이런 말이에요. 대종사업은 구획별로, 주택건사업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구, 주동, 꽁세 하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특별 취급한 게 건축법에 건축할 때는 내가 내줄 수 있는 거라 보증이 없지만 얘들은 피해자가 많으니까 꼭 분양발자가 많으니까 보증을 써야 되고, 여기는 전매 제한이 없고 여기는 전매 제한이 있고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가 있고, 자,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 없죠. 투기 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했던 거죠. 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설정하고요. 분양가 상한을 설정했죠. 누구는? 주택법은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각종 규제가 전부 다 어디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주택법에. 왜? 피해자가 많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건축법과 주택법을 구별해 놓고 단순 암기 영역들이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1, 2월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자, 다음 카페도 있고요. 다음 카페, 아마 다음 카페가 보기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는데, 자, 다음 카페나 카페 이름이나 밴드 이름이나 유튜브 이름이, 채널 이름이 다 똑같아요. 최성진의 공법사랑입니다. 요걸 이제 이용하셔서 질문도 하시고 정보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특히 요 다음 카페는 정회원을 신청해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많은데 이상한 글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차단시켜 놨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차단시켜 놨고, 밴드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도 지금 이상한 글들이 많아서, 광고글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됐으니까 전부 다 최성진의 공법사랑으로 검색이 가능하니까 또 저기 들어가셔서 문제, 하루 한 문제도 있고 이런 특강 자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입문과정 끝나면 바로 기본과정으로 연결시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